안녕하세요. 개사상의 긴 리뷰에서 나레이션을 맡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노트북은 에이서에서 나온 저가형 게이밍 노트북인 니트로5입니다. 니트로5는 다양한 스펙 구성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이번 리뷰용 제품은 그 중에서 최저가형인 i5-8300H와 GTX 1050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본 리뷰에서는 과연 이 정도 사양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낮은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로5는 i5, i7, 라이젠 CPU와 GTX 1050, 1050ti, 1060, RS560까지 폭넓게 사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144Hz 옵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고주사율 세팅도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겠네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상판과 팜레스트가 카본 파이버 패턴이지만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카본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팜레스트에는 지문이 잘 묻어서 자주 닦아지지 않으면 쉽게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베젤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넓고 무게도 사양에 비해서 제법 나가는 편이지만 가격대를 감안하면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습니다. 내구성도 눌림이나 뒤틀림에 취약하고 플라스틱 자체도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깔리지 않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노트북의 한 손 개봉은 가능하지만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힌지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벼운 흔들림에도 디스플레이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트 구성은 좋은 편입니다. USB-A, USB-C, HDMI, 램 포트, SD카드 슬롯, 켄싱턴 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포트는 모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단 3개의 USB-A 포트 중 2개는 대역폭이 떨어지는 2.0 버전이기 때문에 외장 하드와 같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기기는 노트북 좌측에 있는 USB-A 3.0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판을 모두 개봉하지 않아도 2.5인치 드라이브 베이와 소딘 메모리 슬롯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덕분에 위험하게 컴퓨터를 분해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셀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공간 절약을 위해서인지 쿨링팬 2개가 붙어있고 히트파이프 2개를 CPU와 GPU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발열이 심한 i7, GTX 1060의 모델의 발열을 과연 듀얼 히트파이프로 제어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장착된 SSD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지만 M.2 슬롯은 NVMe 인터페이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할 경우 고사양 SSD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가격대를 감안하면 키감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타건음이 과하게 시끄럽지도 않으면서도 키 트래블이나 촉각 피드백이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키의 레이아웃은 많이 불만스러웠는데 방향키가 넘버패드와 시프트키를 침범한다는 점, 전원 버튼이 일반 키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펑션만 버튼이 없어서 설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에 진입해야 된다는 점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트랙패드는 지금까지 리뷰한 노트북들 중에서 최악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에이서 노트북들은 아무리 저가형 모델이라도 트랙패드 품질은 모두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드라이버도 프리션이 아닌 시네틱스를 사용하는데 드라이버 설치 후에도 가장 기본적인 멀티터치 기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트래킹 감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팝 리젝션 인식이 매우 떨어져서 일상적인 키보드 타이핑 중에도 수시로 오작동하는 현상 때문에 트랙패드를 아예 비활성화시키고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저가형 노트북에 흔히 사용되는 저품질 풀 HD 패널입니다. sRGB는 67%로 측정되었으며 최대 밝기는 250니트 수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품질에 민감하다면 만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리뷰 유닛의 단독적인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빛샘 현상이 제법 있는 편이었습니다. 시야각이나 응답 속도 방면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720p 카메라이고 간단한 영상통화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내장 스피커의 성능은 썩 좋진 않지만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납득이 갑니다. 베이스가 적다는 점은 대부분의 노트북의 공통사항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최대 볼륨이 높지 않고 일부 음역대에서 미세한 노이즈가 섞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운드 품질에 민감하다면 헤드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일 낮은 사양이 i5 8300H와 GTX 1050 모델도 일상적인 문서, 인터넷 작업이나 동영상 재생에서는 데스크탑 PC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게임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의 게임들은 멀티코어 성능보다는 싱글코어 성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i5 8300H와 i7 8750H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리뷰 모델의 i5 8300H의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CPU의 모든 코어를 100% 활용하는 시네벤치에서는 i7 모델과 점수 차이가 나지만 정작 싱글코어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본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i5 모델도 충분히 유효한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반면 GPU는 사양에 따라 점수가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 GTX 1050 Ti와 GTX 1060의 성능 차이는 큰 편이기 때문에 GPU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상위 GTX 1060 모델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GTX 1050으로 오버워치,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와 같은 게임은 높은 옵션에서도 무난히 평균 60fps 이상이 확보되지만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와 같은 최신 고사양 게임에서는 옵션 타협을 많이 봐야 합니다. 게임이나 스트레스 테스트 도중 발열 관리는 매우 좋았지만 i7, GTX 1060 모델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지는 장담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키보드와 후면의 표면 온도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도 33도로 측정되었고 사용 중에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팬 소음은 유효 상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최대로 가동할 때에는 약 50dB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굳이 헤드폰을 끼지 않아도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8W시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울트라북보다도 작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벼운 작업 위주로 돌린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약 3시간 반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충전은 1시간 동안 50% 정도 차는 수준이어서 느리진 않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충전기는 코드까지 포함하면 약 580g이라서 가볍다고 하긴 힘들지만 게이밍 노트북 충전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니트로5는 가격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스펙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양한 포트와 업그레이드 용이성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디자인, 마감, 사운드와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과 단점을 스스로 저울질한 이후에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데스크톱처럼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매해도 크게 아쉽지 않을 수준의 가격이니까요. 세부적인 리뷰와 벤치마크 점수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실 경우 영상 설명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니트로5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